대한민국 어휘 강의 기준 버클리 사이다 영단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사람이면 다 쉽게 이해시키는 영단어 암기법 강좌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휘 특강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학생들이 어휘 암기를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암기를 해도 금방 까먹는다라고 그러죠. 심지어 암기를 했어도 그 암기한 단어가 독해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어민의 암기법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단어를 이해를 한 다음에 처음에는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단어를 이해한 다음에 반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잠시 정지시켜 놓고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어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 found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이 found라는 단어가 있고, 이 fund라는 어근이 있어요. 이 fund라는 단어는 이 found에서 이 o라는 단어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그럼 원어민들한테 이 found나 이 fund의 의미는 뭐냐? 바로 순수한 영어의 이 bottom에 해당이 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bottom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바닥, 기초, 토대를 의미하는 단어죠. 이 B라는 단어에서 이 베이스라는 단어도 역시 bottom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베이스라는 단어가. 이 베이스가 뭐예요? 기초, 토대를 의미하는 단어죠. 또 basis라는 단어가 있죠. basis. 다 같은 B 어근에서 나왔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 bottom, base, basis. 그럼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건물의 토대, 기초가 되겠죠. 근데 이 단어가 일의 어떤 바탕이 된다라는 개념에서 토대 또는 기반 또는 근거의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메이크업 할 때 화장에서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기초 화장품이나 또는 이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죠. 파운데이션. 그리고 우리가 바닥에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 바닥에 뭐예요? 바닥을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바닥에 기초를 쌓고서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건물을 세우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세우다, 설립, 창립의 개념으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설립을 했다, 뭔가 건물을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회나 종교 활동을 위해서 세운 건물을 또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재단이라는 말을 하죠. 재단. 무슨 뭐 종교 재단 또는 뭐 사회복지 재단 이럴 때 쓰이는 표현이 바로 파운데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단어를 이해를 하시면은요, 이 의미 자체가 아주 쉽게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단어를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했다면 반드시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만이 머릿속에 오래 남는 겁니다. 존경과 우정이 respect, 존경과 우정은 바로 solid한 foundation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 foundation이 뭐예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marriage가 결혼이죠. 결혼 생활에 탄탄한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이다? 결혼 생활을 우리가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존경과 우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독해입니다. 그 단체는 엄청나게 growon했다는 얘기예요. 성장을 했답니다. 1955년도에 is는 뭐야? organization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 단체가 설립된 이래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대요. enormous라는 단어가 엄청난의 의미로 쓰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돈은 보세요. 여기 파운데이션이 나와 있죠. 그럼 뭐가 돼요? 에이지 재단이라고 번역이 되겠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에이지 재단으로 갈 것이다. 이때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파운데이션의 동사가 무엇이냐? 바로 found가 되는 겁니다.
found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설립하다라고 그랬죠. 설립하다. establish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establish에서 sta라는 단어는 stand가 돼요. stand. 건물을 세운다라는 얘기죠. 건물을 세우다. 건물을 세우다. 요거의 3단 변화형은 founded, founded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수동태로 쓰여서 be founded on 하면 여러분들이 독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be based on하고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기반을 두다가 되겠습니다. 설립하는 단어의 유의어는 found, 그 다음에 establish 또는 set up. 또 뭐 쉬운 단어는 또 뭐가 있어요? 이 build라는 단어가 되겠죠. 예문을 보시면 1번 예문이죠. company, 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들의 결혼은 사랑과 존경의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얘기네요. 존경은 존경인데 무슨 존경이에요? 미추얼한 존경이죠. 이 미추얼이라는 단어는 바로 상호의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존경을 하고 서로 사랑을 하면 그들의 결혼은 뭐다? 성공적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펀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펀드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이 found라는 단어에서 오가 생략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나 사회활동을 위해서 설립한 재단을 뭐라고 그랬죠?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랬죠? 파운데이션인데 종교재단이나 사회복지재단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금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펀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파운데이션에서 이것이 생략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돈, 기금, 자금이 되고 이 단어가 동사로 활용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자금이나 기금을 조달하다. 자금을 대다 라고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문을 보시면 disaster, 이 disaster이라는 표현은 재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relief이라는 단어는 바로 구호, 뭔가를 구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난, 구호, 기금이 되겠죠. 두 번째, 정부의 자금이 되겠죠. 이 펀드는 당연히 그냥 money랑 똑같은 말이에요. money. 정부의 재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재정. 재정은 뭐라고 그래요? finance라고 그러죠. finance. 네, 관련의 세 번째 단어입니다. fundamental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found나 fund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닥, 기초, 토대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는 뭐뭐의 기초가 되는 또는 뭐뭐의 기본이 되는 우리가 기초나 기본을 또 뭐라고 그래요? 근본이라고 그러죠? 근본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근본적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해요? 기초가 가장 중요하죠. 건물을 지을 때 뭐가 중요하다? 기초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fundamental이라는 표현이 바로 중요한 또는 핵심적인 또는 본질적인 또는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당연히 기본, 근본, 기초의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학문의 기초를 뭐라고 그래요? 학문의 기본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원리라고 그래요. 원리.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에는 뭐야? 중요하다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핵심의 의미로 쓰인다. 이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point of view라는 것은 관점을 의미하는 말이죠. 관점. 이 두 가지 관점 사이에는 fundamental한 difference가 있더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hard work, 근면이라는 것은
성공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면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근면안이라는 단어, 이 세 가지 단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industrious라는 단어가 있고요. assidu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diligent, 근면안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세 번째 문을 보시면 현대 물리학이 학문의 이름으로는 학문이 나왔으니까 뭐가 돼요? 당연히 기본 원칙, 기본 원리가 되겠죠. 관련어의 네 번째 단어입니다. profound라는 단어죠. 이 단어도 독해에서는 뭐 자주 빈출적으로 나오는 단어인데 아주 간단한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에 pro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면 이걸 우리가 접두어라고 하는데 pro의 의미는 앞으로, 앞으로, 바로 forward의 의미예요. 어디 쪽으로라는 얘기예요. 어디 쪽으로. 그러니까 found는 바로 바닥, 기초, 토대를 의미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바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면 이 바닥 쪽으로 향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게? 매우 니바다라는 얘기죠. 깊다라는 얘기예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이 닙의 의미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닥에 바닥까지 들어간 매우 깊다라는 얘기예요. 매우 깊은. 근데 이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면은, 보세요. 비유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지식이나 이해나 어떤 통찰력 등이 매우 깊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심오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 심오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 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또는 질문이나 문제가 매우 깊어요. 깊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난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렇게 강조로도 자주 쓰인다라는 걸,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엄청나다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그래서 profound insight 그러면 깊은 통찰력, 뭐 심오한 통찰력. 두 번째입니다. 이때는 question, 문제가 나와 있죠?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 매우 난해한 문제, 또는 매우 심오한 질문.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입니다. 변화를 했대요. 변화가 됐답니다. 무엇이? 기후가, 지구의 기후가 변화했대요. 어떻게? profound하게. 엄청나게 많이 변화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변화했다는 얘기입니다. disability라는 단어는 장애를 의미하는 말이죠. 장애가 뭐야? 매우 심했다는 얘기네요. 극심한 장애 또는 엄청난 장애 정도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relational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relation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 잘 알고 계시죠? relate라는 표현이 뭐예요? 뭐뭐랑 관련이 돼 있다. 뭐뭐랑 관계가 돼 있다라는 얘기인데, 보세요. relation은 관계고요. relational은 그것은 이제 형용사구래요. 관계적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relative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형용사형으로 쓰이면 상대적인 의미로 써요. 이런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이면 이제 relatives 그러면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친척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경험을 했던 단어죠. 여기서는 상대적인이라는 단어, 형용사로 쓰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대적이다의 반대표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절대적인 의미로 쓰이죠. 이 두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절대적이다가 뭐가 있어요? absolut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까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문을 보시면은요. Foundation, view of leadership. 리더십에 대한 우리의 견해입니다. 우리 견해의 핵심은, 기초는 바로 무엇이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relational,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엇과 무엇의 관계가 되겠어요? 리더와 follower, 추종자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문입니다. 그들은 way of이라는 표현은 비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weigh라는 단어가 weight가 뭡니까? weight. 무게를 의미하는 말이죠. 무게를 재는 게 바로 저울을 의미해요.
저울. 이 저울인데 이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을 저울로 재서 뭐를 하다? 비교를 하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weigh up이라는 표현은. 예, 그들은 말이에요. 그들은 장점을 비교했대요. 무슨 장점이에요? relative한 장점이죠. 상대적인 장점을 비교를 했답니다. 누구의? 바로 candidate. candidate이라는 표현은 바로 후보자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candidate라는 단어가 바로 솔직한 의미로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candle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candle? candle이 뭐예요? 촛불을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촛불. 불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냐면 불이나 빛의 색깔이 바로 white, 하얀 색깔이잖아요. 마음이 하얗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하얗다라는 얘기는 뭔가 솔직하고 순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솔직한, 정직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honest라는 단어랑 동의어가 되겠죠. 그럼 이 단어가 왜 후보자의 의미로 쓰였느냐? 여러분들 공무원, 과거에는 뭐 관료라고 그랬죠. 관료, 관직. 관료나 공직자들 또는 공무원들은 뭐 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candidate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4명의 후보자의 상대적인 장점을 뭐 했다? 비교를 했다가 되겠죠. 세 번째 단어입니다. 이 무시하는 단어예요. 무시하다. 독해 중에서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시하는 단어는 우리가 뭔가를 무시했다. 그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ignori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이게 부정은 아세임으로 쓰이고요. 이 no라는 단어는 이 no라는 단어에서 얘가 생략된 형태예요. 알다라는 얘기입니다. 알다. 그러니까 ignori라는 표현은 뭔가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보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무시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된 겁니다. neglect이라는 단어는 요새 니라는 단어는 바로 부정한 낫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egative라는 단어가 뭡니까? 부정적인 의미죠. 그 다음에 이 렉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본 단어입니까? collect이라는 단어에서 보신 것이 수집하다. 뭔가 이렇게 뽑아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어원이 바로 pickup이 됩니다. pickup이라는 게 뭔가 줍다, 선택하는 단어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바닥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픽업해야 되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쓰레기를 픽업하는 행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바로 게을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게을리하다. 태만하다라는 얘기예요. 태만하다. 그러면 게을리하다와 태만하다라는 얘기는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무시하다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regard. 이 guard라는 단어가 바로 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bodyguard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이 guard의 의미가 뭐다? 보다라는 얘기인데 this는 부정은 아시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가 뭐가 돼? 무시하다가 되는 겁니다. overlook이라는 단어죠. 못 본 채 그냥 넘어가는 개념이에요. 근데 pay attention to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뭐예요? 주의하다, 집중하다, 관심을 기울이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그런데 이게 부정어 no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시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turn a deaf ear to. 여러분들이 deaf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귀머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로 귀머거리 귀를 돌리는 겁니다. 저기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또는 엄마가 무슨 얘기를 지시하는데 귀머거리 귀를 돌려요. 그럼 들어 안 들어? 안 듣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무시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된 겁니다. 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문 하나. 그 남자는 말이에요. 그 여자의 요구에 request라는 표현은 요구나 제안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어떤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뭐라 했다? 귀머거리기를 돌렸죠. 그 의미가 뭐예요? 당연히 무시하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이 몰드라는 단어는 위원회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 위원회는 나의 recommendation을 완전히 뭐했다?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recommendation의 의미가 뭐예요? recommendation의 의미는 바로 권고를 의미하는 말이죠. 권고나 어떤 뭐 제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권고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네 번째 단어입니다. aspire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A라는 접두어는 AD에서 D가 생략된 형태예요. 그래서 AD는 전치사 to를 의미합니다. 라틴어에서 AD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다? 전치사 to인데 이거를 어디로 연상을 하세요? 어디는 장소가 되겠죠? 어디로 뭐뭐 쪽으로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뭐뭐 쪽을 spire 이 어근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반드시 이 단어는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spire은 뭐다? breathe의 의미로 써요. 숨을 쉬는 겁니다. 이렇게 숨을 쉬는 개념이에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디 쪽을 보고 숨을 쉬다라는 얘기인데 이 단어가 갈망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배경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소고기가 있는데 강아지가 며칠 굶주렸어요. 막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소고기를 딱 보고 숨을 헐떡거리겠죠? 숨을 헐떡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먹고 싶어서. 그래서 aspire이라는 단어의 어원사전을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와 있어요. panting with desire.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panting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panting이라는 단어는 바로 헐떡거리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desire은 뭡니까? 갈망이죠. 갈망. 뭔가를 갈망하기 때문에 숨을 헐떡거린다라는 개념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소고기를 보고 숨을 헐떡거려요. 왜? 당연히 뭐요? 먹고 싶어서. 그래서 aspire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뭐가 된다? 갈망하다가 되는 겁니다. 명사는 aspiration이 되겠죠. 예문을 보세요. In reality라는 연결어는 실제로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과 다른 생각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연결어입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리더십이라는 것은 소셜 컨스트럭이래요. 사회적인 개념인데 이런 사회적 개념은 다시 재창조되었답니다. 뭐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어떤 관계입니까? 리더와 이게 aspire 나와 있죠? 리더가 이끌기를 원하는 바로 추종자들이에요. 사람들. 리더와 추종자 사이의 관계를 재창조하는 그런 사회적 개념이 바로 무엇이다? 리더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파이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이 스파이얼이라는 어근에 앞에 접두어만 바꾸면 다른 의미의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리라는 접두어는 바로 반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epeat이라는 단어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반복하는 단어입니다. reiterate이라는 단어도 역시 반복하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 가지고 가시고요. 그러면 respire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반복해서 숨을 쉰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호흡하다라고 합니다. 명사꼴 가지고 가시고요. 예문을 보시면 만일 환자가 숨 쉬는 걸 멈춘다면 이런 얘기예요. 숨 쉬는 걸 멈춘다면 이 stop이라는 단어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ing 구조를 취하죠. 숨 쉬는 것을 멈춘다면 뭐 하거라? artificial respiration을 해주거라. 인공 호흡을 해주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artificial이라는 표현이 바로 인공적인, 인위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관련어의 두 번째 단어입니다. conspir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얘들이 con이라는 접두어는 바로 together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 together의 의미는 바로 함께,
또는 같이 이런 의미로 써요. 그러면 스파이어는 숨을 쉬다, 호흡하다라고 그랬죠? 그 이단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함께 호흡을 하는 개념이 됩니다. 함께 호흡을 하는 개념이 되겠어요. 비유적 표현으로 호흡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일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철수와 민수가 은행을 털 계획을 짭니다. 철수와 민수가 은행을 털기 전날 모여서 같이 호흡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털기 위해서 호흡을 같이 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환경에서 이단의 의미가 바로 공무를 하다, 공무모의하다 또는 음모를 꾸미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연상법을 이용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 컨스피러시라는 단어가 여러 번 출제되었어요. 이거의 의미가 뭡니까? 음모 또는 공모가 되겠죠.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may charged with라는 표현은 고발을 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기소당하다, 고발당했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고발을 당했습니다. 기소됐습니다. 왜요? 뭐 했기 때문에? 컨스피러시를 했기 때문에. 어떤 모의를 했다는 얘기죠. 음모를 꾸몄대. 어떤 음모를 꾸몄습니까? murder, 살인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기소되었다, 고발당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B의 혐의로 A를 구속하다라는 단어, 이 세 단어 매우 중요하니까 암기나 가셔야 됩니다. charge A with B예요. 이때는 전치사 with를 씁니다. accuse라는 단어도 역시 뭐요? 고소하다, 비난하다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이때는 전치사 of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소하다, 고발하다라는 표현에는 prosecute이라는 구급 단어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치사 for를 쓴다. 이 세 가지 어렵고 중요한 단어니까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들은 살인 모의로 기소되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erspir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때는 spire이라는 어근 앞에 바로 뭐요? 펄이라는 접두어가 나와 있죠. 이 펄이라는 단어는요, 얘도 역시 프로의 의미로도 써요. 프로의 의미가 뭡니까? 앞으로라는 얘기죠. 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얘기는 이 원을 뭐요? 관통해서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펄이라는 접두어가 바로 through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관통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관통. 영어의 모든 접두어는요, 모든 접두어들은 이렇게 관통의 의미로도 쓰이고 또 뭐 강조의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피부가 숨을 쉰다라는 개념을 이해해 보시기 바라요. 여기 피부가 있습니다. 여기 손이 있어요. 손이 있는데 날씨가 너무나 더워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액체가 피부를 뚫고 피부를 관통해서 나온다는 개념이죠. 숨을 쉰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 단의 의미가 액체가 피부를 뚫고 나온다는 개념에서 바로 땀을 흘리다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미는 땀을 흘리다가 되는데 이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땀을 흘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노력하다가 되겠죠? 이제 노력하다의 의미 반드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명사구는 perspir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문을 보세요. 그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남긴 말이죠. 천재란 1%의 인스퍼레이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 영감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new 아이디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이 바로 뭐를 의미한다?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의력. 그래서 에디슨이 자기를 천재라고 그랬잖아요. 천재이기 때문에 또 많은 발명을 했죠. 여기서 지니어스라는 개념은 나의 발명품은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게 좋아요. 나의 발명품은 1%의 영감과 일단 창의력,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디어만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발명을 하는 건 아니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99%의 퍼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다?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행착오를 하죠. 뭔가를 발명을 할 때는.
그 다음 inspire이라는 단어입니다. 접두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냥 인이에요. 어디 어디 안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어디 안에 숨을 불어넣다라는 얘기예요. 숨을 불어넣다. 그럼 비유적인 의미로 숨이라는 게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겠죠. 아이디어를 집어넣다라는 얘기는 영감을 주다가 되는 것입니다. 또 숨의 개념을 용기로 봤어요. 용기. 용기를 상대방 안에다 집어넣어주면 뭐예요? 용기를 주다. 용기를 주다. 바로 고무시키다. 또는 상대방에게 뭔가를 하도록 자극하다. 자극하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가 inspire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inspire이 동사입니까? 주어에 뭐가 나왔어요? donation, 기부가 나와 있죠? 기부를 generous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generous라는 것은 인심이 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심이 후하니까 generous donation이라는 것은 기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예, 후한 기부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뭐요? charity라는 게 뭡니까? 자선단체가 되겠죠? 예,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도록 자극하다, 뭐 권유하다, 또는 고무시키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단어입니다. 예, reciprocal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상호의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re라는 접두어는 바로 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백. 그래서 여러분들 seed라는 단어가 go를 의미하죠. go. 가다라는 얘기예요. 가다라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프로라는 접두어를 붙였다. 그럼 뭐가 돼요? 앞으로 나아가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풀이라는 접두어를 붙였다. 그럼 뭐예요? 먼저 가다라는 얘기죠. 프로라는 단어는 앞으로, 풀이라는 단어는 미포래요. 먼저 가다, 선행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recede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go. 리는 뭐다? 백의 개념이 되겠죠? 리라는 접두어는 바로 뭐를 의미한다? backward를 의미하더라. 얘는 뭐다? 뒤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뒤. 그러면 여기서 프로라는 단어가 나와있죠. 프로는 바로 뭐를 의미한다? forward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reciprocal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상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손님이 있어요. 상인이 물건을 손님한테 주면 백월드죠. 손님은 또 뭐요? 돈을 주겠죠. 이런 관계에서 reciprocal이라는 단어는 상인과 손님의 관계에서 탄생된 단어입니다. 상인과 손님이 서로 상호 뭐를 하는 개념이에요? 거래를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reciprocal이라는 단어가 바로 상호의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문을 보겠습니다. 두 대학이 협정을 맺었대요. 서로 상호 협정을 맺었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협정에 의해서 이런 얘기예요. whereby 그것에 의해서 그 협정에 의해서. 근데 whereby는 by which로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그 협정에 의해서 한 대학의 학생이 다른 대학의 수업을 들을 수가 있다. 이해되셨지? 그 다음에 mutual이라는 단어입니다. mutual. reciprocal의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라틴어 mute이라는 단어는 change, exchange를 의미해요. 이걸 먼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mutation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변한다라는 얘기죠. change는 변한다라는 얘기잖아요. mutation이 바로 뭐가 된다? 돌연변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mutable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변화무쌍하다라는 얘기죠. changeable이 되는 겁니다. changeable. 이 경우에는 이런 얘기예요. 역시 exchange라는 표현이 뭐예요? 교환의 개념이죠. 상인이 물건을 손님한테 주면 손님은 당연히 뭐예요? 교환하는 개념이지. 돈을 제공한다라는 개념에서 이런 환경에서 탄생된 단어가 바로 mutual이라는 단어입니다. 상인과 손님이 서로 상호 거래를 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뭐가 된다? 상호의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mutual과 reciprocal이라는 단어 안 까먹겠죠? 예문을 보시면 그들의 결혼의 기반이 무엇이다? 바로 사랑과 상호 존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의 어휘는요, 핵잼 어원, 핵잼과 꿀잼, 재미난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원과, 그 다음에 동의어, 유의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핵심 다이어,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가 왜 쓰이는가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영단어 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